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뉴스와스영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야, 일주일 만에 목소리가 밝아졌네요. 그렇다기보단 어제 예. 이제 또 아주 힘든 수능을 치러낸 우리 수험생분들 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수능이 참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못 보셨더라도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드시고 사우나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20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PD가 귓속으로 수능 보고 20년이요 말씀하셨는데요. 정정 보도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창원지법이 어제 오후부터 이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포함해서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죠. 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던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 의원 예비후보 A와 B 씨는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시 측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속영장이 나온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출석 전에도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이 발언들을 내놓았고요.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역시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이 또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대한 공천을 언급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네, 이 의원이 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시기 대통령께서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말한 적도 있다라고 했는데 각종 언론 보도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 인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 이 의원인 해봤자 참고인 조사 성격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혹시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해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발표 전날 명 씨가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해야 한다더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의혹과 관련해선 명 사장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공천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기류를 전달해 준 것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또 지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중앙일보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안 의원 관련 문제를 묻자 윤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를 단수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이
당시 대표죠. 나는 경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안 의원은 당시 경기 분당갑 재보궐선거 후보 자리를 두고 박민식 전 의원 등과 경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전 의원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안 의원은 단수 공천이 됐고요. 윤 대통령은 이후 박 전 의원을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국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에 여당이 특별감찰관 당론 추진으로 맞서는 상황인데요. 먼저 야당의 특검법 처리 살펴볼까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이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네.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서 전원 찬성 표결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대법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퇴장을 한 뒤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또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2요구권이죠. 윤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하면 다시 특검법은 재표결에 오르게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재표결 땐 재적 의원 300명 과반이 출석해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데 즉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이 돼서 다시 폐기소순을 밟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특검 저지라는 단일 대오를 형성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카드로 야당의 특검 공세 맞불을 놓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 사과하고 대외 활동 자제 등을 약속한 데 이어서 특별감찰관 임명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친윤계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내 이견을 보여왔던 특감관 임명 문제를 두고 국회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가 일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이 이제 특감을 진행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우선이라며 특별감찰관 이 추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안해 감찰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 여사의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특감관 도입은 김 여사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맞선 국민의힘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데요. 이 선고 공판을 고리로 대야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재표결 예상 본회의는 28일 전까지 잇따라 열리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오늘이고요. 네. 위증교사 혐의는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리로 대야 총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심 선고가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 지도부가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유죄를 선고받느냐, 유죄가 선고받는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와 관계없이 여야가 이 충돌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법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은 어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네, 수원지법 형사 13부 어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이제 양형 이유를 밝혔고요.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검찰이 당초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액수의 절반으로
형량이 나왔습니다. 네, 김 씨는 이제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에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이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라고 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선고 결과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습니까? 네, 일단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기부 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을 한 상황이죠. 경기도 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설령 김 씨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선고돼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 비용 반환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 선고받게 된다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게 되는데 이렇다면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겠죠.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배우자인 김 씨는 공식 선거운동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어제가 수능 날이었는데요. 수능과 관련해서 모두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능 출제 위원장인 이 최중철 교수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EBS 연계율 50% 이상으로 높였고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각 영역 시험이 종료된 이후 이어진 EBS 현장 교사단 브리핑에서도 작년 수능보다 쉽다라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네. 9월 모평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가 됐는데 수험생들이나 입시업체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능이 쉬우면요.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상위권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수능이 쉬워지면 동점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상위권에서는 한두 문항으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라고 입시업계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또 수시지원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가채점 결과 쉬운 수능으로 판별이 된다면 상당수가 네.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어 영역 지문에서 인터넷 주소 링크가 엉뚱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국어 영역의 선택 과목에서 이제 지문에 적힌 사이트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문제지에 적힌 취지와 다른 집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열리는 창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이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 보면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것까지는 뭐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16일 오후 4시 30분 광화문 앞 대로라면서 시간과 장소도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뭐 원래부터 그게 적혀져 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에 링크된 겁니까? 일단 이 평가원 측에서는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공개된 후 누군가 악의적으로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충북경찰청 수사과에서 자세한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험지 속 지문, 인터넷 주소 나중에 누군가 구입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수정 이유영 아나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